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 있죠. 향후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네. 일단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3월, 5월, 그리고 6월. 아직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 뭐 아무래도 목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연초 신년사에서 국제 무대의 데뷔를 사실 선언을 한 거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이제 보이려고 애를 네. 썼었는데 중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북한의 어쨌든 최대 조력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일단은 어쨌든 중국을 배후에 두고 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혼자서 이런 정국을 이끌고 가서 혹시 잘못되면 일종의 그 미국의 대북 압박을 혼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완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혼자 너무 자주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대북 영향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좀 만회해야겠다. 그런 게 맞아떨어져서 이제 3월 26일 날 첫 번째 네. 방북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 번째 간 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더 중요한 핵심은 설명은 사실은 뭐 2인자를 보내든지 외무상을 보내도 충분히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간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에게는 우리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중국에게는 절대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패싱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달래기 역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해서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북미 간에요, 북중 간에 네. 그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눴는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북중 간의 얘기는 항상 기본적인 틀만 나오죠. 뭐 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잘해주기를 바라겠다 그런 건데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북한의 제일 큰 고민은 아마 이 경제 문제, 제재를 대북 제재. 어떻게 해제시킬 거냐. 지금 네. 분명히 북한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중국이 가장 또 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미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미국에서 계속 중국이 북한을 봐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북핵 비핵화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 배후에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경제적으로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재 국면이 딱 들어가면 중국 눈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어쨌든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연기가 됐고 그게 뭐 조건이 있든 없든 일단 군사적 위협을 한 번은 넘어갔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자기가 보면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제 제재를 좀 완화시키거나 또는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얘기를 미국에게 해달라거나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해달라거나 이거가 이제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대북 경제 제재가 목적은 아니다. 이게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라든지 뭐 중국이 강조하는 민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돼야 우리가 비핵화를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뭐 내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미국을 의식한 탓인지 아직 대북 제재 얘기가 거론이 됐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속보로 계속 나오는 것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 강조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중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또다시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대북 제재 이 부분이 좀 논의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의 공동 선언문이라는 게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곧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움직이는 거고 이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또 설명 차원에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번 북한과 미국,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 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는 이 제재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뭐 제재가 중간에 완화될 수도 있지만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얘기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가시적 조치가 조금씩 보여진다면 국제사회의 어떤 응원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좀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중간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거다. 결국은 중국이 우리가 개런티를 할 테니까 같이 좀 가보자. 제재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줘야 북한도 비핵화에 가시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이제 전략회의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정도의 성격을 띌 수도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실무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이제 대북 제재를 놓고 이른바 밀당도 계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실 지금 관계가 물론 뭐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역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국이 항상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그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간에 무역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와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국제 공정무역 질서를 해친다. 그래서 우리는 제재를 하는 거다. 경제적으로. 통상 분쟁, 뭐 무역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문제를 왜 북핵 문제와 결부시키냐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북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고 통상의 분쟁의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서는 이게 절대 별개 사안이 아닙니다. 중국은 당연히 별개 사안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얽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북미 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 김정은과 시진핑이 먼저 만난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미리 짜고 우리에 대응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전 단계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국과의 관계 얘기도 어느 정도 김정은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특히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거를 계속 비핵화라는 거를 중국도 주장하고 있고 북한도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압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게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속이라는 부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미중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결정이 된다. 그래서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북중 간 밀월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이 부분을 애매하게라도 좀 모호하게 싫어할 수도 없고 대놓고 싫어할 수도 없고요. 또 뭐 지지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또 이게 지지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청와대 입장도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적인 화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중국을 빼고 이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왕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에게 설명을 하고 같이 끌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중국은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소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미리 이런 그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게 사실은 남북, 북미, 지금 현재는 북미 얘기지만 완전히 소외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거든요. 남북에 있어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거는 사실 앞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뭐 이렇게 네. 판단을 합니다. 북중 밀월 관계를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만은 그렇습니다. 없다. 네, 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